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못해서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뵙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대박이님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바닥권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뛰쳐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좀 부각을 받은 섹터라고 한다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천연가스나 유가나 계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결국 인플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이제 수급도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여름에 상당히 무더위가 있을 수 있는데 대규모 전력난이 일어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쪽도 이제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재생 쪽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좀 타고 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번 주에 카톡방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몇 개 좀 추천을 드려서 수익도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태양광이 제일 먼저 뛰쳐오르기 시작했죠. 물론 뭐 SDN이나 뭐 신성 ENG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제 뭐 우리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주들 말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제 1등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OCI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가장 큰 어떤 이 태양광에 있어서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의 이제 100% 자회사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죠.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점유율 25%, 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이제 그동안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뭐 4만 원까지 한 방에 좀 뛰쳐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자신 있게 매수가 붙어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30%가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30%가 오른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조금 이제 풍력이나 아니면 수소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태양광 쪽도 좋지만 오히려 좀 덜 오른 이 신재생 쪽에서 대체 에너지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풍력 쪽에서는 이제 풍력 태외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 있죠. 바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바닥권에서 이제 4만 원대에서 지금 5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타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 테마주들보다 이런 좀 실수의 주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테마주들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는 대신에 또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이런 CS 윈드나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일단 추세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뭐 10% 20% 하루에 가는 이런 종목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게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 그리고 삼광 MNT 이 정도는 좀 풍력 쪽에서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나올 때 기다렸다가 좀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대박님께 제시해 드릴 건 뭐냐면, 풍력이 있었고 태양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올 순서가 수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 쪽에 있어서 글로벌 탑급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국내에 존재하죠. 그게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을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딱 바닥에서 고개만 살짝 든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과 관련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은 여기서 쭉쭉 올라가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CS 윈드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대비해서 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임이 시작되진 않고 오늘 딱 자리만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보여지죠. 때문에 오히려 수소 쪽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두산 피오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지만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근데 낮은 수익성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아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쪽 산업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신재생 쪽은 다 그렇죠.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소든 할 거 없이 에너지 발전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값에 대비해서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보조금 주고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이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 발전은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에서 인천 서구면 제가 사는 데인데요. 80메가와트급 규모의 신인천 빗드림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을 했다. 해당 발전소는 포스코 에너지와 두산 피오셀이 공급한 연료전지 발전기를 사용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두산 피오셀은 또 청정수소 연료전지 전환 초격차 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격차를 타업체에 대비해서 크게 벌려놓겠다. 이런 소식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수주, 또 중국에서도 수주 나올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주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도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분위기상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나타냈고 이제 이 다음 주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이제 태양광으로부터 시작됐던 게 풍력으로 옮겨 붙었고 그리고 수소 쪽으로도 옮겨 붙을 가능성,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두산 피오셀 쪽을 좀 공략해보기 딱 좋은 위치 아닌가 이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태양광이 뜨기 시작하면 페로브스카이트도 또 뜨기 시작하겠다 이 생각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유닛 테스트 2년 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단 10,000원, 12,000원대였으니까요. 지금 28,000원이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고점 대비 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괜찮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혹시나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전부터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차세대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태양광이라고 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계열의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인고스로 만들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만들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제 웨이퍼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패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폴리실리콘 계열은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또 이거를 또 이제 제조를 여러 공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제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할 때도 1400도, 1000도 이상에서 이제 열을 가하고 하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아무리 가격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가격에.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부각이 된 건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뭐냐면 상당히 얇습니다. 거의 뭐 테이프 같은 거고요. 때문에 아무데나 부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썬루프에 부착을 할 수 있고 또 건물 유리창에도 부착을 할 수 있고. 근데 효율이 보통 보면 빛을 100이라고 했을 때 폴리실리콘이 한 28%, 26%에서 28% 정도 폴리실리콘 계열의 태양광이 그 정도의 빛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6%까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페로브스카이트가 지금 현재 실리콘 계열의 이 태양광과 비슷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양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양산은 사실 유닛 테스트와 하나솔루션 두 군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닛 테스트는 빠르면 내년에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폴리실리콘보다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제조 가격이.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이 100도씨에서 열을 가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작 과정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텐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붙이게 되면 효율이 이제 30% 넘게 훨씬 더 크게 이제 뛰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태양광 셀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덧붙이는 이런 형태로도 먼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태양광이 뜨기 시작하면 페로브스카이트도 분명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닛 테스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닛 테스트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오르면서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면 좀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런 건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박이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도 고생 많으셨죠.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올랐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갭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주주주 흘러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계륵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륵장세 상당히 어려운 장세. 어려운 장세고 사실 매매하기 쉽지 않은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방만이 좀 짧게 잡고 왜냐하면 테마성 움직임도 상당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매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대박이님도 이제 제가 업로드 시켜드린 거는 한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카톡방 있죠. 카톡방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이제 장중에도 저와 함께 시장 흐름 보면서 그리고 공략할 거는 그때그때 바로 공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날은 현충일이죠. 그래서 현충일 연휴까지 이제 잘 쉬시고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대바이.